안녕하세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이걸 통해서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시각 하나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얼마 전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서 있었던 사건, 그 한국인 불법 체류하고 또 미등록 취업자, 대규모로 적발된 사건 기억하시죠? 당신은 이 사건이 단순히 노동법이나 이민법 위반 이런 문제를 넘어서 어쩌면 한국 사회나 기업 문화, 심지어는 대미 관계에 대한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닌가 궁금해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자료는요. 바로 이 사건에 대한 천공 스승님의 법문, 그러니까 말씀이죠. 그리고 그 내용을 상세하게 풀어낸 학습 가이드입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 사건의 그 표면적인 현상 너머에 그 원인을 한국 내부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어떤 시대적 역할과 미래 방향이라는 거시적인 틀 안에서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독특한 접근 방식이죠. 그래서 이번 탐구를 통해서 이 자료, 그러니까 천공 스승님의 시각에서는 이 사건이 왜 일어났다고 보는지,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대한민국이 무엇을 배우고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한다 이렇게 제시하는지 그 핵심적인 주장과 논리를 명확하게 파악해보는 걸 목표로 삼겠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이렇게 나열하는 걸 넘어서요. 이 관점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생각을 하게 만드는지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사건 개요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죠. 미국 조지아주 그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무려 475명이 체포됐고요. 그중 332명이 한국 국적자였습니다. 불법 체류 및 미등록 취업 혐의였죠. 정말 충격적인 숫자인데 이 자료에서는 이 사건의 근본 원인을 어디서부터 찾고 있나요? 단순히 개인들의 일탈이나 기업의 관리 소홀 이런 문제로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자료의 진단은 아주 단호하고 명료합니다. 핵심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곤경을 당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원칙, 그러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 이걸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미국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지 않고 편법이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걸 무시하고 이익을 추구하려 했기 때문에 결국 철퇴를 맞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해석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이걸 그냥 우발적인 사고나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면 그럼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건가요? 이 자료에서는 이걸 일종의 하늘 작업의 일부, 그러니까 어떤 필연적인 과정으로 보고 있어요. 마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경고등 켜지듯이 어떤 우주적인 질서나 법칙이 작용해서 우리 스스로 문제를 깨닫고 바로잡도록 하는 계기다. 이런 시각이죠. 단순히 법을 어겨서 처벌받았다. 이 차원을 넘어서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과거와의 비교를 통해서 이 점을 강조하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과거에는 우리가 기술이나 자본이 부족했을 때, 예를 들어 서양의 선진 기술 배우거나 도입해야 했던 시절에는요. 소위 드렁치기라고 표현되는 방식, 그러니까 다소 편법적이거나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게 어느 정도 묵인되거나 단속이 좀 느슨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산업 스파이 같은 활동도 필요 악처럼 여겨지던 때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완전히 변했다는 겁니다. 드렁치기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게 어떤 의미로 사용된 걸까요? 네, 그 드렁치기는 여기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정당하지 못한 수단이나 편법을 동원하는 행위, 이걸 가리키는 말로 쓰였어요. 규칙을 지키기보다는 어떻게든 결과만 얻으려는 그런 과거의 관행 같은 거죠. 하지만 이 자료는 이제 그런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에 아주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했다는 말씀. 여기가 이번 분석의 핵심 줄기 중 하나인 것 같은데요. 이 자료에서는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다고 설명하고 있나요? 어떤 명확한 기준점 같은 게 제시됩니까? 네, 아주 명확한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바로 2013년입니다. 자료에서는 2013년의 기점으로 선천시대가 끝나고 후천시대 또는 다른 표현으로는 천지공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새로운 시대의 개막과 함께 대한민국에게는 이전과는 차원에 다른 새로운 역할과 책임이 주어졌다. 이게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이죠. 그리고 그 책임의 무게에 걸맞은 행동 양식을 요구받게 되었다는 거고요.
후천 시대의 시작,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할과 책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역할과 책임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자료에 따르면요, 이 후천 시대에 대한민국은 인류의 스승 역할을 해야 하는 민족, 인류의 천손이자 최고의 민족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책임은 바로 인류 공영, 그러니까 전 인류의 번영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됩니다. 과거처럼 우리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세계 전체를 생각하고 기여해야 하는 위치에 올랐다는 인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법과 질서를 철저히 존중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과거처럼 편법이나 불법으로 단기적인 이익을 꾀하면서 국제 망신을 자초하는 일, 이건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요. 특히 이 자료는 대기업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대기업은 단순히 돈 버는 조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 행동 하나하나가 국가 전체의 위상과 직결된다는 거죠. 따라서 더욱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런 주문입니다. 2013년 이후 우리는 완전히 다른 기준과 잣대가 적용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진단인 셈이죠. 그렇군요. 시대 변화 인식, 그리고 그에 따른 대한민국의 역할 변화, 또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가 눈에 띕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미국 행정부를 이끌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예를 들면 강경한 이민 정책이나 보호무역주의 기조, 이런 거는 보통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한 위험 요인으로 간주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이나 그 정책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식이 상당히 독특하다고 느껴져요. 일반적인 분석과는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 중 하나예요. 자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강경책들을 단순히 미국 우선주의나 보호무역주의 강화 이걸로만 보지 않아요. 오히려 대한민국 내부의 잘못된 점들, 예를 들어 편법을 동원하는 관행이나 국제 질서에 대한 존중 부족, 이런 것들을 바르게 잡으려는 외부적인 힘, 그러니까 앞서 언급된 하늘 작업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늘 작업의 일환이라. 그 의미는 트럼프의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한국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건가요? 단기적으로는 분명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요. 바로 그 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손해나 고통처럼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이 자료는 과거 우리가 IMF 외환 위기를 겪었을 때를 예로 듭니다. 당시 엄청난 고통을 겪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 내부의 부실과 문제점들을 도려내고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결과적으로는 경제 체질이 더 강해지고 국가 시스템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요. 트럼프 시대의 외부적 압력 역시 한국 사회가 스스로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서 결과적으로는 국격을 성장시키는 약이 될 수 있다. 이런 시각입니다. 위기가 오히려 내부를 정화하고 더 큰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상당히 역설적인 해석이죠. 그래서 이 자료가 제시하는 대응책 역시 일반적인 외교적 해법과는 차이가 있어요. 단순히 항의하거나 외교 채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솔직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문제가 된 대기업들이 먼저 나서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진심 어린 편지를 보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관련 법규를 잘 몰랐고 우리의 잘못이 크다.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는 미국의 법과 질서를 철저히 존중하고 미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 부디 우리에게 기회를 달라. 이런 내용으로요.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협력을 약속하는 편지를 보내라. 정말 파격적인 제안인데요.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이 자료는 이렇게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잘못을 인정하고 협력을 약속한다면 단순히 문제를 봉합하는 수준을 넘어서요.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파격적인 대우, 심지어는 무관세와 같은 경제적 혜택까지 얻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언급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인물을 단순히 우리에게 압박을 가하는 존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낮은 자세로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면 충분히 소통하고 협상해서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 매우 독특해요.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되 그 방식은 힘겨루기가 아니라 진솔한 인정과 협력의 약속이라는 거죠. 와,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무관세 혜택까지 얻을 수 있다. 이런 발상, 정말 대담하고 흥미롭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분석, 그러니까 사건의 원인 진단,
시대 변화 인식,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요. 이 자료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는 건가요? 특히 미국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궁금합니다. 네, 미국과의 관계 재정립이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에서 아주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고 봅니다. 자료에서는 대한민국이 이미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충분히 성장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처럼 주변 강대국 눈치를 보며 움츠려 있을 단계가 아니라고 진단해요. 이제는 능동적으로 세계 무대에서 활동을 해야 하며 그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활동 무대가 바로 미국이라고 명확히 지목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신뢰와 인정을 받는 것이 곧 전 세계적인 신용을 얻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하느님이 대한민국에 활동할 수 있도록 미국이라는 무대를 붙여놓았다. 이런 표현까지 사용할 정도로 미국과의 관계를 운명적으로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미국이라는 무대에서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방향의 미래 전략을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대한민국이 미국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자료는 현재 미국이 가장 힘들어하는 난제로 난민 문제를 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안하는 해법이 단순히 난민 수용을 돕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오히려 과거 미국이 자유의 여신상을 통해 전 세계에 보여주었던 그 포용의 정신, 그 본래 의미를 되살려서 이들 난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사회에 통합시켜서 미국의 힘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지혜로운 기획을 대한민국이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골칫거리를 떠받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설계자 역할을 자처하라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금전적 지원이나 군사적 동맹을 넘어서 세계적인 리더십과 지혜를 보여줄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미국의 난제 해결에 기획을 제공한다. 상당히 창의적인 접근 방식인데요. 두 번째 전략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전력은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 방식에 대한 제언입니다. 현재처럼 여러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각자 미국 시장에 뛰어들어서 우후죽순처럼 경쟁하는 방식, 이건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내부적인 갈등과 마찰을 일으키고 결국 앞서 본 불법 체류 문제 같은 트러블의 원인이 되기 쉽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따라서 에너지를 분산시킬 것이 아니라 한 곳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었거나 관리가 잘 되지 않는 특정 지역을 한국이 책임지고 맡아서 개발하는 겁니다. 한국의 기업들과 기술력, 자본, 그리고 인력을 총동원해서 그 지역을 완전히 새롭게 반짝반짝 빛나는 도시로 탈바꿈시키는 거죠. 일종의 USA 대한민국 본부 또는 시범 도시를 건설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성공적인 모델을 거점으로 삼아서 미국 전역과 나아가 세계로 한국의 영향력과 사업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 이런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이익을 넘어서 미국의 지역 발전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USA 대한민국 본부 건설이라. 와, 정말 스케일이 큰 구상이네요. 미국의 난제 해결에 대한 지혜로운 기획 제공, 그리고 전략적 거점 도시 건설을 통한 미국과의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 이것이 이 자료가 제시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성이군요. 자료의 뒷부분을 보면 사회보모라는 그룹이 잠시 언급되는데요. 이들은 이 전체적인 비전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로 설명되고 있나요? 이전 논의들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네, 그 사회부모는 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천공 스승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려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보입니다. 이들의 역할은 단순히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는 것을 넘어서요. 세상이 당면한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 예를 들어 앞서 논의된 난민 문제나 지역 개발 문제 같은 구체적인 현안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그 해법을 찾기 위한 토론의 장을 여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설명됩니다. 즉, 이들이 현장의 문제들을 발굴하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스승, 천공이 그에 대한 해법과 지혜, 그러니까 기획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겁니다. 일종의 문제 해결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촉매제 역할이죠. 따라서 수동적인 추종자가 아니라 문제정의 단계부터 해결책 모색 과정까지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는 주체로 그려집니다. 자료에서는 이 사회부모들이 모여 질문하고 토론할 때 세상이 풀지 못하는 난제들을 풀어낼 실마리가 나오고 그 공로는 바로 이들에게 돌아간다. 이렇게까지 강조합니다.
앞서 말한 그 거대한 비전들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와 실행 동력을 제공하는 그룹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와 그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한 질문과 토론을 이끌어가는 사회부모, 그룹의 상호작용, 이걸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구조네요. 오늘 저희는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 체류 사건이라는 하나의 구체적인 이슈를 출발점으로 삼아서 천공 스승님의 독특한 세계관과 대한민국에 대한 진단, 그리고 상당히 거시적인 미래 비전까지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자료는 해당 사건을 단순히 법을 어긴 개인이나 기업의 문제로 축소하지 않고요. 대한민국이 과거의 방식을 과감히 버리고 후천 시대라는 새로운 시대적 위상에 걸맞은 책임감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런 중요한 경고이자 기회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자세를 넘어서 미국이 직면한 난제 해결에 창의적인 기획으로 동참하고 USA 대한민국이라는 전략적 거점을 통해 미국과 새로운 차원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런 주장은 기존의 관점과는 확연히 다른 대담함을 보여줍니다. 하나의 사건을 둘러싼 이처럼 깊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해석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들고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전혀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 속에서 당신에게는 어떤 부분이 가장 흥미롭게 다가왔거나 혹은 더 깊이 생각해보고 싶은 질문을 남겼나요? 이 자료에서는 대한민국을 일종의 연구소에 비유하고요. 그리고 미국을 그 연구 결과물을 펼쳐 보일 활동 무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기 위한 전략과 기획을 짜는 연구소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논의된 미국의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획 외에도 대한민국이 진정한 인류 공영에 기여하는 연구소로서 기능하기 위해 앞으로 깊이 연구하고 준비해야 할 또 다른 핵심적인 과제 영역들은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전 지구적인 환경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 모색이라든지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윤리 기준 정립 혹은 국가 간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조정하는 새로운 외교 모델 개발 같은 것들. 대한민국 연구소가 인류 전체를 위해 어떤 독창적이고 지혜로운 기획을 더 내놓을 수 있을지 상상해 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의미 있는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